예,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주제를 좀 비중 있게 다루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든 정부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 어떤 이게 지금 일본은 그냥 방류를 강행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너무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끼리 막 술자리 이런 데서야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지만 뭔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얘기밖에 안 하나? 그러면 이런 공방은 막 오가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지? 뭘 우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뭘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소외된 국민들이 굉장히 이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 뭔가 그렇죠. 이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의지가 막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처럼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신 분들은 좀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오염수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걱정되는 또 그렇게 보건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 거는 어린애들, 그다음 임산부, 아기들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우리의 DNA에 변형을 갖고 온다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이 오염수의 방사능 문제는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기준치 안에 있다 없다도 문제지만 설사 기준치 안에 있는 오염수라도 처리된 오염수라도 이것이 노출이 계속 장기화되고 또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방사능에 노출하고 계속 축적이 되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평균의 어떤 오류라고 하는데요. 평균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괴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문제는 괴담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괴담인 거거든요. 스토리를 만들면서. 뭔가 일말의 근거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갖다가 이걸 처리해서 방류한다, 투기한다 이것인데 이것이 방사능이 오염된 걸 아무리 처리해도 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이 처리해온 과정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IAEA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처리하고 혹은 자기들이 떠다 놓은 것들을 검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오염수 처리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때도 이미 우리가 몰랐던 것들 이미 방사능 오염수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 전력에서 속인 거라면 도쿄 전력인가요? 거기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또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러면 오염수 처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불신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이 사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쓰나미란 재난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죠.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체르노빌 건 같은 경우에 그때 28명의 특공대가
목숨을 걸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이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나왔던 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누구도 강요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맞는데. 뭐 일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모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침전돼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방사능은 침전돼서 밑으로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깔아앉는 부분들도 방류할 거 아니냐. 그죠? 이런 멀리 못 부분들. 가지 않을까요? 만약 가라앉는 부분이라면. 뭐 그렇게 보지만 그러면 가라앉으면 누가 먹나요? 물고기들이 밑에 약간 깊은 데 사는 물고기들이 먹겠죠. 네. 그런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 대통령이든 국회든 정부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굳이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돼. 국민들은 싫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소량이고 아무리 처리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도 이것을 축적됐을 때 몸에 나쁜 거고 이게 30년간 그것도 방류되기 잠시하고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방류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절대 찬성할 수 없어. 이건 명확하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네.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인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적인. 네. 지금 도쿄전력이 방류시설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남해안 쪽의 어민들 몇몇 지자체들은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은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 바닷물과 수산물이 오염된다면 대책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금전적 보상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금전적 보상은 이건 최악의 이제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범위에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고요. 방사능 축적의 결과로 그 유해성 때문에 어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런 것들이 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방류를 안 하도록 막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금전적 보상도 보상이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방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냥 눈 멀끔멀끔 뜨고 그냥 네. 방류하는구나. 잘 하겠거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시를 할 것이고 우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버틸 것이고 만에 하나 그래도 그냥 강행을 할 경우에 우린 이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정부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그러면 뭔가 이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보상 문제보다는 더 안심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건 먼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이걸 뭐 안심해라라고 한다고 안심되는 게 아니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열받아요. 사람들이. 네. 내가 불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아무것도 안 행해지고 있는데 네. 나보고 안심하라고? 그럼 마치 뭔가 강요당하는 네.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가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도리는 아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합리적인 반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 네. 이런 거잖아요. 가장이에요. 우리 가장이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모습. 다해야 된다. 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것도 이해하겠죠. 예,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뭐 일본에 두거나 재사용을 하라, 또 고체화해서 보관을 하라,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이 방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주변국들이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하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이고 그래도 홍콩이라든가 지금 다른 나라들도 태평양 도서국이나 뭐 대만 이런 데서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은 어쨌든 크기가 작잖아요. 우리보다는. 네. 그죠? 그리고 바로 옆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도 뭐 중국도 지금 반대하고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중국도 이해관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벌어진 사고는 아니지만 중국 원전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수많은 원전들이 만에 하나 뭐 어떤 문제가 사실 생겼을 그쪽이 더 때. 문제다 이런 주장도. 아니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 그게 문제라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선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일본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걸 못하게 막아야 나중에 중국이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중국이든 또는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에서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네. 방사능은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방류를 30년 동안 한다는데 바닷가에 푸는 것은 국제적 민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제적 민폐를 전부 다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서면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자기 땅에다가 보관을 계속하고 그것이 지금 반쯤 지났잖아요. 한 10년은 네. 지났죠.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 된 반감기 오는 통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 처리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괜찮다면 일본에서 어떤 우리가 공업용수 이런 거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데다가 더 일본 땅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본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 관련해서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는 국민투표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하자 이런 입장을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국민투표를 한다고 일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거예요. 국민 뜻을 하나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네,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얼마 전에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네. 85%인가 그 리서치뷰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85%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지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할 필요도 없이 국민투표가 여론하고 꼭 같지는 않겠지만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은 명백하다. 네, 명백하다. 그리고 몸에 나쁜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몸에 나쁜 것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명령을 좀 새겨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찬성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자꾸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면서 이것을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한번 저는 제 기억에는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다들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말도 굉장히 거칠게 했어요. 폭거라는 용어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 일본 따위가 어떻게 감히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뜨뜻미지근하다고 해서 우리 여당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그 어떤 의식 이것을 버리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국회는 네. 국민을 대표로 해야 됩니다. 이번 사안이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총선 민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더 굉장히 불쾌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일본이 국제적 민폐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민폐를 입히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소신이 있어서 이것을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임하는 듯이 보이는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것은 소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주권과 그다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정말 지난 2년 전에 보수 정당이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확고하게 일본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보수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엉거주춤해지면 이 가치관의 문제에서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이것은 어떤 외교 문제나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전의 문제들은 외교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사실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또 더 긴밀해지는 부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하더라도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가 이른바 괴담 선동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박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동에 대한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 중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디 모처에서 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인사가 많다 보니까 이 검찰 정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국민의 안전 문제, 보건 문제까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부당하게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걱정과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고요. 자유가 체득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서도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군사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어떤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나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걸 밀어붙여. 이렇게 갔을 때. 밀어붙이고 이끄는 거 옳지 않다. 옳지도 않고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말씀. 민주국가의 외교와 독재국가의 외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쟁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약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침공을 갖다가 만약 어떤 지도자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 네. 국민들이 안 움직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병 가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다 동의받지 않아요. 예. 우리도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하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앞서서 좀 전에 이현주 전 의원 언급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요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22일간 이 4일간 조사를 했고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85.4%가 반대한다라는 결과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싱하이밍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뒤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추방론도 나오고 정부가 중국 측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두 가지 문제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발언에서 엿보이는 그러니까 그 발언의 어떤 표현 그죠? 표현 내지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네.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교관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죠. 사실은 네. 외교적 결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G2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외교 정책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전랑 외교라고. 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네. 중국이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냉전기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지도 어떤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외교력이 뛰어났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외교를 그렇죠. 하던 근데 그런 미국하고 국가였다. 같이 하고 네.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네. 굉장히 어떤 자기 그 지역에 매몰되고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양극 체계의 리더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말씀.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신망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그냥 단순한 패권국이나 단순히 어떤 사회주의 나라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자신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리더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는 느낌을 예. 받았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와 이란 간의 중재를 한 그렇죠. 거라든가 예. 그때 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우려도 많이 하나의 나왔었죠. 그 사례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라든가 최근에 보면 중국의 외교관들이 중국의 그 매무성이라고 제가 이제 정확한 중국의 네. 그 부서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간 외교를 맡은 중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발언과 시진핑의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위해서도 막 뛰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그래서 평화를 국제사회 평화와 여러 가지 어떤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있는데, 행동도 네,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르다. 그런데 어제가 아니라 저기 싱하이밍 대사가 여기서 뭐 이게 내심의 진짜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팅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말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거칠죠. 거칠고 물론 미국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보면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비슷한 발언을 이런 했다. 비슷한 예.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하고 얘기하면서 그 면전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싱하이밍 대사가 사고를 쳤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중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관점도 하나의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이제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아, 네.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듯이 내뱉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네. 이것을 시진핑이나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사가 사고 친 거죠. 표현이나 이런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어쨌든 중국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여기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싱하이밍 대사 굉장히 잘못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사를 갖다가 이것을 뭐 문제 제기하고 뭐 초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추방하는 문제는 예. 그것은 이제 열받으면 또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무슨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죠. 과거에도 추방이라든가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사실은 선전포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드문 일이라고 저도 네, 그럼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요 지금 절대 피해야 될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전략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또 그 전략 하에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맞아요. 또 한편은 중국이란 나라가 전체주의적 성향, 독재 국가의 성향을 계속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애국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걸 더 나아가서 우린 중국하고 적대국이야. 언제든지 우리는 앞장서서 전쟁을 할 수도 있어. 전화라 하고. 네. 예컨대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그리고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저는 말은 하겠죠. 립 서비스는 할지 몰라도 절대로 강대국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반도에서 대립하게 되면 이거는 세계 대전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25 전쟁 때 미국이 이제 방어 차원에서 참전을 했지만 어쨌든 소련이 개입은 했지만 계속 뒤에서 안 보이는 척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일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막아야 되죠.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경제 문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하고의 큰 전략 관계를 갖고 가더라도 중국하고의 어떤 지나치게 적대화돼서 우리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살얼음판에서 우리가 전략적 외교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나치게 책임 있는 거친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대사 문제에 네.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계기로 저는 중국하고 좀 소통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풀어나갈 일이지 이것을 거칠게 확대하고 적대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대국 관계가 고착화됐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자칫 네. 잘못하면 메카시즘으로 좀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예, 될까 시간이 봐 많지 않은 걱정이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워낙 격정 토론을 해서 하셔서 지금 잘 들었습니다. 이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함께 아들 학폭 논란이 있었고 또 뭐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대통령실이 지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보니까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는 뭔가 인사를 이렇게 다시 물르는 경우는 못 봤어요. 굉장히 심각해지기 전에는. 아직 그죠?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른다는 거는 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고심을 하겠지만 아마 강행하지 않겠나. 그게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분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진영의 측면에서 보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은 다 아우르면서 가야 되고 우리 언론의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도 소통이 돼서 네. 연착륙을 해야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개혁은요. 보수의 원래 가치는 뭐냐. 네. 개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듯이 막 뒤집어 엎어서 반발을 막 누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역작용이 와서 나중에 결과는 더 안 좋아진다. 뒤집어지면서. 극단적 반대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언론도 진영에 매몰돼서 패거리로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정파성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정말 개혁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그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KBS의 시청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 개혁의 당사자, 이 시청료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KBS를 포함해서 네. 이 당사자들하고 한 1년 정도 토론을 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점진적인 한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다음 정권도 이어서 갈 수 있는 개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